자, 먼저 물리학자들이 좋아하는 그림을 좀 그릴게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시공간 도표라는 건데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는 시간축을 X축에 놓고 공간축을 Y축에 놓고 그런 그래프를 많이 그렸는데 이 일반 상대론하는 과학자들은 시간축을 Y축에 놓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진행 방향이 위라는 거, 제가 하는 지금 강연에서 항상 시간축은 윗방향입니다. 위로 가는 게 시간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 자연단위라는 거를 사용합니다. 자연단위는 뭐냐면 시간과 길이의 단위를 적절히 조정하면 빛의 속도를 표현한 이 노란색 궤적이 있겠죠. 이 노란색 궤적을 45도 각도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단위를 이제 자연이 좋아하는 단위다. 뭐 시간과 길이에 대한 인간의 단위는 초와 미터인데 자연은 이런 단위를 좋아할 거다. 그래서 자연 단위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그다음 인과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과율도 물리학 기본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물체의 운동은 빛의 속도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인과율 법칙이 항상 성립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궤적보다 파란색 느리게 가는 등속 운동하는 물체의 이걸 세계선이라고 부르는데 그 세계선은 빛의 속도보다 느린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 빨간색 선 같은 경우는 빛의 속도보다 빨리 가는 선입니다. 예. 만약에 뭐 가속 카메라가 있다면 자연에 그걸 제한을 하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연에서 허용하지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빛의 속도 이상의 정보 전달이 일어나면 보는 관찰자에 따라 선후 관계가 뒤집어질 수가 있는데 이건 원인과 결과가 뒤집어진다는 얘기죠. 이런 건 자연이 허용하지가 않습니다. 다음으로 빛 원뿔이라는 게 있습니다. 앞서 시간축 하나, 공간축 하나를 도입했는데 공간축 하나를 더 도입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빛에 대한 선이 이제 회전체로서 이렇게 돌겠죠. 그럼 이제 원뿔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위아래로 이제 원뿔 두 개를 붙여놓은 모양이 되고 세계선은 그 원뿔 안으로만 돌아다녀야 되겠죠. 이 원뿔 바깥으로 돌아다닐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과율 위반, 빛의 속도보다 빨리 간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바텐더들이 쓰는 지거라는 잔인데 여기에 이제 액체를 잘 따라야겠죠. 이 바깥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인과율 위반입니다. 앞서 제가 일반 상대로는 어떤 시공간 국수적으로 등가 원리만 성립한다면 어떤 시공간의 배열도 가능하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것도 일반 상대론이 허용하는 특수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원통 바깥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근데 블랙홀 근처로 갈수록 우리의 빛 원뿔이 계속 휘어지면서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을 이제 원통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기울어서 완전 기울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 원뿔 안으로만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가운데에 이렇게 물결 표시된 특이점이라는 곳을 반드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블랙홀의 정의 자체는 반드시 특이점이 필요하고 그것을 감싸는 이런 사건의 지평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공간을 보여준 게 이 그림이고 이 그림상에서 국소적으로 전부 빛 원뿔이 존재하게 되고 그것들의 상황을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다소 좀 약간은 혼란스럽습니다. 시간축이 바깥에서는 윗방향이었는데 블랙홀 사건의 지평선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중심부를 향하게 되죠. 이게 굉장히 좀 약간 저도 이제 처음에 공부 때 혼란스러웠는데 이거를 좀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펜노즈 도표라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펜노즈가 이제 개발한 방법이고요. 등각 변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학에서 쓰이는 건데 저 위에 있는 사각형 격자들의 그 다각형 한 변의 각도는 90도잖아요. 그 각도는 전부 그대로 두고 길이만 살짝 변화시켜서 아래 그림과 같이 뭔가 변형을 시킬 수가 있죠. 변환을 각도를 그대로 두고 한 변환이다. 그래서 등각 변환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펜노즈가 한 일이 뭐냐면 옆에 있는 그 빛 원뿔이 45도 방향으로 항상 되도록 그다음 길이를 변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모두 그 빛 원뿔이 정렬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블랙홀과 우리 우주에 대한 어떤 시공간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런 펜노즈 도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래 유니버스라고 쓰여지는 이 부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고 그 왼쪽에 붙어있는 위로 붙어있는 게 바로 블랙홀이 됩니다. 그 다음 그 사이의 경계가 바로 사건의 지평선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밑에 연습 문제라고 냈는데 한번 블랙홀로 들어가면 다시 못 나오는 이유를 이제 이해 가십니까? 45도 이내의 각도만 우리가 운동할 수 있다고 그랬죠. 반드시 우리의 운동은 빛 원뿔 이내에 있어야 되는데 한번 블랙홀 안에 통과를 하게 되면 나올 방법이 없는 거죠. 반드시 사건의 지평선으로 꽂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들어가지 않게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 펜노즈 도표를 이용하면 블랙홀에 들어간 빛이나 물질이 왜 안 나오는지 명확하게 보여줄 수가 있게 됩니다. 시공간의 인과 구조에 대한 명확한 표현이 가능한 게 바로 펜노즈 도표고, 펜노즈의 주요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으로 블랙홀의 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무지막지한 이름을 썼죠. 오펜하이머 슈나이더 붕괴. 그러니까 앞서 보여드렸던 블랙홀의 시공간 구조는 그냥 약간 사변적인 내용이었어요.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쳐. 근데 그게 실제 우주에 존재하냐? 이건 또 다른 문제죠. 그래서 오펜하이머와 슈나이더가 실제 물질이 수축을 일으켜 블랙홀이 형성되는 것을 최초로 설명한 모델을 만들어냅니다. 그걸 바로 이제 오펜하이머 슈나이더 붕괴라고 부르고요. 오펜하이머는 원자폭탄을 개발한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물론 이런 업적 이후에 원자폭탄을 개발했기 때문에 천체 물리학에 대해서 기여가 더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오펜하이머 슈나이더 붕괴를 이제 오른쪽 그림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밑에서는 보시면 물질이 수축해서 갑자기 물결이 생기죠. 이게 바로 특이점이 생긴 것입니다. 그 다음 그 주변을 감싸는 사건의 지평선이 생겼고, 그 다음 빛 원뿔이 기울어져서 특이점을 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을 위에다가는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펜노즈 도표로 또 표현한 겁니다. 같은 내용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좀 심각한 단순화를 시켰어요. 구형에 정지한 물질을 굉장히 많이 갖다 놓고 걔네들이 그냥 수축해서 들어갈 때 그때 상황을 계산한 겁니다. 근데 이제 실제 대부분의 물질은 회전하기 때문에 물질이 에너지를 잃어 중심부까지 도달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실제 자연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의문들이 있었죠. 그 다음 제가 보여드릴 영상은 빅뱅 이론이라는 내용이 나온 건데요. 이제 농담을 하죠. 어떤 농부가 왜 닭이 알을 안 낳아서 되게 고민이다. 한 물리학자에게 문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물리학자가 나 그거 해결해 줄 수 있다. It only works with spherical chickens in a vacuum. 다만 이제 닭이 구형이고 진공 속에 있어야 된다. 그 경우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한마디 조크인데 물리학자들은 이렇게 상황을 단순해서 항상 문제를 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일종의 그 조크가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은 안 느낄 수도 있지만 저는 상당히 이걸 보고 빵 터졌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다고 이게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이게 먼저 가장 쉬운 가정부터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서 단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물리학자들의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이 오펜하이머 슈나이더 붕괴를 이렇게 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펜노즈가 이것들을 정리합니다. 바로 이제 펜노즈 특이점 정리. 바로 노벨상 수상의 이유가 되는 거죠. 펜노즈는 이제 관점의 전환을 합니다. 앞서 물리학자들은 구형 대칭의 어떤 모형을 가정하고, 그 다음 구형 대칭이 안 되고 회전 모델 가정해볼까? 복잡하게 일을 자꾸 풀어나갑니다. 근데 이제 펜노즈가 이제 관점을 바꾼 거는 그냥 시공간 생각하지 말고 물질과 빛의 운동 그 자체에 집중하자. 그리고 물질의 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중력이 충분히 크다면 모든 빛은 유한 시간 안에 한 곳으로 수렴한다라는 거를 수학적으로 보여버린 거죠. 펜노즈의 주요 업적은 바로 그렇습니다. 관점을 바꿨고 이것들을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었던 수학적인 능력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한 점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중력 붕괴 과정에서 유일한 시간 내에 반드시 특이점이 생성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우리는 블랙홀이라고 부르고 블랙홀은 자연적으로 생성될 수 있다라는 것을 펜노즈가 보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펜노즈의 특이점 정리고 노벨상 수상의 사유가 됩니다.